안녕하세요. 재혼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똑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결혼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면 이혼할 때 양육권도 문제지만 재산 분할할 때 정말 치열하게 다퉈지거든요. 결혼할 때 가져온 돈이 얼마인지, 중간에 각자 부모님이 생활비를 얼마나 이체를 해주셨는지, 남편 취직 자리는 우리 오빠가 소개시켜줬다 라는 등의 주장을 세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산 분할 비율을 5%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 다투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인터넷 보니까 재산 분할 비율 막 80에서 90%까지 인정받을 수도 있다던데 저도 가능하겠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뭔지, 어떻게 형성하시는 건지, 혼인기간 동안 부부 소득이 각자 얼마였는지 등을 여쭤보면 전혀 9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35%에서 45%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아니 왜 나는 그 정도밖에 못 받느냐 라면서, 인터넷 보니까 기여도 50%는 기본적으로 다 받는 거고 부모님한테 받은 금원이 있으면 기여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이 되는데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인터넷에서 기여도 80%, 90% 인정됐다는 글 상세하게 보신 거냐고 되물어보면 그냥 제목만 보고 왔다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 인터넷에 가사소송 관련해서 정보가 참 많이 올라오죠. 저도 그렇지만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변호사 본인의 승소 사례를 공유하고 법률 서비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소송 관련 트들도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하는데, 처음 이혼이라는 어려운 산을 넘으시려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막막하실 텐데 핸드폰으로 조금 검색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이혼을 결심하셨으면 좋겠다, 협의에 이혼할 때 손해보시지 않고 공평하게 협의하셨으면 좋겠다, 또는 이혼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데 양육비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관련 제도들,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들을 보기 쉽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보가 인터넷에 많다는 거, 법률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접근성이 좋은 점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보가 많다 보니 본인의 승소 사례를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데 누가 들으면 혹할 만한 숫자들을 강조하는 경우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받았다, 재산분할로 20억 받았다, 물론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안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혼할 때 또는 결혼생활 중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 전체 재산분할 대상의 60, 70% 이상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중에 15억 정도가 되는 재산을 증여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3억 5천만 원 정도의 집 한 채가 있었던 거죠. 증여받은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부 공동재산에 상속받은 15억 원이 포함이 되게 된 거고요. 총 18억 5천만 원 중에서 80%면 14억 8천만 원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상속받은 재산 중 2천만 원을 더 주게 되는 셈인 겁니다. 그럼 이걸 승소로 볼 수 있는 걸까요? 80% 인정받았다고 해도 내가 6년 전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자세한 사정을 알게 되신다면 기여도 80% 인정 부분에서 이거 승소다 라고 느꼈던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단순히 기여도 80% 인정, 아니면 재산분할 20억 인정, 이런 문구로 인해서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산을 형성하는데 내가 기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주장하셔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결혼기간은 12년, 남편 소득은 세전연봉 1억 원이 훨씬 넘었고, 재산 형성할 때 물론 친정부모님께서 몇천만 원 한번 주시긴 했는데 남편도 혼인 전에 가져온 돈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는 하나 남편 소득이 많고 그에 비해서 아내분이 가져온 특유재산이 전체 재산의 20분의 1, 즉 5%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여도를
55% 받으신 거예요. 50%도 어릴 수 있었는데 55%가 된 이유는 아내분이 12년 동안 써온 가계부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친정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제철 음식, 친정부모님께 보내드렸던 용돈을 다시 현금으로 쥐어주신대요.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소득,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아파트 매수를 위해서 공부한 흔적들, 서적, 블로그 글, 카페 댓글 등등 모두 취합해서 제출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도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아내가 기여한 사정을 적어냈어요. 5%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30억을 기준으로 하면 5%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진짜 큰 돈이죠. 이렇게 형성, 증식, 유지 과정에서 내가 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적극 주장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남들이 몇 프로 받았다더라 그런 이야기에 나도 그냥 그 정도 받겠지 하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